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리는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현재 시간 4월 4일 오후 20시 40분 정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소개시켜드린 이후에는 비트코인 차트 넘어가서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TV 코인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실제 방송에서 차트 분석과 비트코인 전략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트레이더 김세윤입니다. 데이 트레이딩만 5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하여 단타 및 스캘핑 기반 매매 타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수익 인증한다고 하는 유튜버들 많지만 진짜 얼굴 공개하고 방송 출연하고 수익까지 전부 인증하는 사람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저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는 리얼 트레이더 김세윤이고요. 사자가 아닌 증명된 실전 전문가, 이게 저의 차별점입니다. 매매를 할 줄 모르시는 코리니 분들, 매매를 할 줄 알더라도 계속 손실만 나는 사람들을 위해 신호등 지표를 공동 개발하였고요. 차트에 대한 공부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겐 무료로 차트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차트 강의와 신호등 지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상호관세 쇼크. 중국이 트럼프에 대해서 34% 상호관세에 똑같이 34% 관세로 맞대응. 어제 영상에서 드렸다시피 보복으로서 대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다우지수 선물 포인트가 100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고 나왔어요. 뉴스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자면은 중국 상무부가 오는 10일부터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고요.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평등하고 존중하는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무역 차이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성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보복 대응을 할 국가들이 총 3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중국,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캐나다인데 중국이 스타트를 띄웠고요. 그렇다는 말은 즉슨 대화를 통해 수용하면서 EU에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보복 대응으로서 진행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던 겁니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복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뉴스 같은 경우 보복 대응을 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관세 관련 이슈가 제가 설명드렸던 4월 9일을 메인 기준으로 삼고 지금은 카운트다운이 마이너스 5일 정도 되는 상태인데, 카운트다운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관련된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관세 관련 이슈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방금도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대미보복관세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보복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도 영국 혼자는 수용 전략으로 갔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수용 전략이었던 게 지금 중국과 더불어서 보복 쪽으로 바뀌어준 모습이죠. 자,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C 방송에 따르면은 조너선 레이놀즈 산업통상 장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발표 4주 뒤인 5월 1일까지 관세를 낮추는 협상이 실패했을 대비해 보복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라는 얘기이고요. 쭉쭉 내려가다 보면 영국 정부는 여전히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보복성은 우리 지금 수용했어. 너네가 관세 때리는 거 오케이야. 근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칼 들고 협박하면은 우리도 칼을 들 거야 라는 얘기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스타트를 끊었어요. 중국이 스타트를 끊었으면은 EU나 아니라면 캐나다 혹은 수용 전략을 택했었던 기타 여러 가지 나라들이 앞으로의 대응책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달라지는 정책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등이 나올 수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하려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기분 쪽 분석이나 이슈 같은 경우 일반 투자자는 대응을 빨리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만 기본적 분석은 코인에서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 기술적 분석 어디에서 가르쳐준다 여러분들? 바로 제 채널에서 가르쳐 드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 차트에 대해서 무료로
강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통해서 매니저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은 현재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 작도 관점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 및 81.2K 구간 매물대를 이탈을 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강한 매도 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땠었느냐?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었던 점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 시점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었던 좋은 시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전 구간에 매물대라고 볼 수 있었던 85.7K 구간 이 가로줄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접점들이 많죠. 85.7K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관세 이슈가 또 터져주면서 돌파를 실패했고요. 지금은 수렴 하단선도 이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은 4시간봉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즉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매수 관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이고요. 반대로 81.2K 구간을 이탈을 한다면은 다음 저점 구간인 전저점 79.9K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도적 관점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동평균선 켜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색깔을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2평선이고요. 제가 어제 경고를 해드렸었죠. 시간봉의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였기 때문에 응축 이후 22동평균선 이탈 저항을 받아주는 시점에서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동평균선 돌파하더라도 다음 이동평균선 구간들에서의 저항을 받아줄 것이고 그쪽 구간에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마감되면은 하락으로의 폭발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말은즉슨 현재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종가 기준으로 마감이 성공되어 준다면 폭발 관점으로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구간은 뭐냐? 작도 관점에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과 가깝죠. 그 다음에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81.2K 구간과도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어제 설명드렸었던 폭발 관점으로서 지금 현재 진입을 하기보다는 상승 채널 하단부 및 저점 매물대를 이탈하는 81.2K를 이탈하는 시점에서 폭발 관점으로 매도 관점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62동 평균선이 122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데드크로스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62, 122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하고 20, 60, 120, 240으로 모든 이평선들의 역별로의 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그 예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정배열 기준이긴 한데 자 이동평균선이 응축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 이동평균선이 수렴 즉 응축했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나요. 수렴과 확산 응축과 폭발이죠. 폭발이 일어나는데 얘는 정배열이었기 때문에 정배열로의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폭발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폭발 이후에 고점 갱신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단기 추세 지지선인 22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가격이 꺾이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여기 응축하고 폭발이 나왔어요. 단기 추세인 22동 평균선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 가격에 조정이 진행이 되었죠. 다음 차트. 응축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단기 추세인 22동 평균선을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고점 갱신하니까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나요. 그럼 이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응축 진행 이탈하지 않고 고점 갱신하니까 폭발, 응축 진행 고점 갱신 못하고 지지선 이탈하니까 조정. 또 여기서도 응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응축이 일어났죠. 고점 갱신하니까 폭발, 이탈하니까 조정, 응축 고점 갱신 폭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계속해서 나와주었었던 이전 차트의 현상을 현재로 대입을 하면 그게 뭐냐?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현재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저점 구간을 갱신을 하면은 하방 폭발이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폭발이 나와주더라도 잠깐 저점 깼다가 말아 올리는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휩소라고 부르는 건데, 그 구간 혹은 트랩 구간을 어떻게 거르느냐? 첫 번째는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현재 응축 진행되면서 폭발이 나와주었었던 이런 거래량들 대비 현재 거래량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할 때 4시간 봉은 기니까 뭐 5분 봉, 15분 봉, 1시간 봉으로 넘어갔을 때 이전 대비 거래량이 강하게 등장을 해준다. 그 말은 즉슨 그건 진짜 폭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종가 기준으로서 현재 매물대 구간인 81.2K 구간을 이탈하느냐, 이탈하고 리테스트,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냐, 그 두 개의 조건을 통해서 트랩 구간, 함정 카드 구간을 거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4시간 봉에서 현재 구간을 보았고 보조지표의 방향성을 통해 얘가 진짜 폭발이 나와줄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시간 봉 보조지표의 형태예요. 현재 이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중기 저점에서 골든크로스 난 거 말고는 단기, 장기, 하반기 열기 유지하고 있네. 저항 구간 돌파 실패했고 하락 반전형 캔들이 꽂혔네. 이 말은 즉슨 추가적인 하방 방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4시간 봉의 상위 시간 봉인 12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12시간 봉도 26시 응축한 구간 저항 받아주고 있고, 보조지표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하방 방향성이네. 골든크로스 안 나와줬네. 그럼 일봉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여러분들? 일봉에서는 242동 평균선 지지 받아주고 있는데, 장기 K선이 지금 고점 구간 아니지만 데드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네. 그럼 이 말은 뭐다? 현재 지지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 라고. 근데 이 결론이 틀릴 수가 있어요. 보조지표가 100% 다 맞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보조지표만 보면서 매매하지 왜 계속 이렇게 차트 신경 쓰고 있겠습니까? 보조지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언제 틀리느냐? 지지 구간을 이탈을 안 할 때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방으로의 방향성이 확률이 50대 50이 아닌 적어도 70%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 70%가 완성되는 시기는 어디? 81.2K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9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차트를 보았을 때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81.2K를 이탈하는 선에서 김세윤 전문가가 말해줬던 그 순간이 오면은 진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영상의 메인 포인트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결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보았을 때는 상승 채널 하단부 및 81.2K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되고 마감되어 준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시에는 고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83.9K 구간 혹은 83.7K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고 진입이 가능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4시간 봉인 이동평균선 응축한 구간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요. 현재 4시간 봉 캔들 패턴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마감 이후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부 81.2K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이 등장을 하면 그 구간에서 폭발 관점으로서 매도 타점 자리를 잡아볼 수 있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수익은 우연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옵니다. 오늘 보신 타점들도 전부 확실한 원칙과 분석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기준을 꾸준히 따라오시면 뭐 단타, 스캘핑, 장타, 상관없이 전부 다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차트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공부를 하셔야겠죠. 무료로 차트 강의를 하고 있고 신호등 지표까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코인캠퍼스 매니저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찾아올 예정이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